그 보건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 보건교사의 업무는 정확히 뭐 어디까지라고 뭐 이렇게 여쭙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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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교육은 보건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요. 대학을 제외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합니다. 네네. 네, 물론 학교 규모별로 보건교사를 순회교사로 둘 것이냐, 아니면 상주교사로 둘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에 보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나 질병의 예방 자원뿐만이 아니라 보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난 6월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가 지연돼서 결국은 2주 만에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가족들이 학교에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이날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건실에 가서 보건교사가 열을 재보니까 뭐 열은 없어서 좀 쉬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지켜보다가 보건교사는 보건교육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는 교실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 자리를 대체 보건교사로 맡게 되셨죠. 여기서 이번 일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보건교육을 들어간 보건교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 본인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 사항이 생긴 거지 이걸 업무를 혜택을 기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정말 불의의 사고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아직 경기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근데 경기도에는 대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다행이긴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뭐 예측해서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당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원 인사과에서 그 배치를 담당하시죠? 네네. 네. 혹시 그 9급 미만의 학교에도 이런 정규 보건교사를 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아이고, 네. 우리. 네, 9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지금 전부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원도 가능하면 배치하고자 하나 부족해서 워낙에는 이제 9학급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9학급 이하인데에도 모두 다 배치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리고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에 들어갔을 때요. 학교 내 보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네, 경기도 교육청 학교 업무 매뉴얼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대행자를 실제로 보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적어도 간호사 면허증이라도 있는 분이 대신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시까? 그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현재는 36학급 이상에는 지금 저희가 보건교사를 2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그 세종시랑 충북, 광주, 서울, 대구 등 타 교육청에는 그 보건 강사도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순회보건시 강사, 시 기간제 교사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 부재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재시에 한 명씩 전부 다 배치해 드렸는데도 그 부재시에 지금 기간제 강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 36학급 이상의 보건교사를 2명씩 배치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교육청에 보건 전문 교육 강사분이 장학사분이 3분 있습니다. 3분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7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전에 6분, 인천에 7분, 광주에 6분, 네네. 경상남도에 7분. 근데 정말 뭐랄까 서울에 예를 들어서 대전이 15만, 서울은 80만, 좀 더 오차범위가 있지만요. 경기도는 148만인데 네. 왜 저희는 더 인원수가 적죠, 장학사분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직 배치 기준이라던가 총액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네, 적은 편입니다. 네. 이거는 좀, 항상 느끼는 건데, 지원청별도 그렇고, 여러 부서의 인원이 좀 저희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의 과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번아웃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자꾸 오는데, 인력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조직 개편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학교에 먼저 배치를 네. 많이 해드리는 걸로 저희가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 역시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역시 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외상 치료, 그러니까 약 발라주고 밴드 치료 해주겠죠. 이런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무자격, 무면허, 대체자의 지정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에 이럴 때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건 보건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네. 학교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이게 조금 사고라는 게 항상 예고 없이 네. 오잖아요. 네.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방향을 틀기도 하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러피건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시간 강사를 학교 현장에 채용하기에는 가용 인원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녹록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네. 교과별로 선생님 수라든지 보건교사 선생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네.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회 상담 교사와 같이 교육청에 교육청에 인력을 확보해서 보건교사 부재를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등은 일반 교사와 보건교사가 육아 시간 등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간 강사 등 대체 인력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왜 안 됩니까? 경기도는 현재 모성보호를 하는 선생님께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고요. 가장 큰 교육청이고요. 그런데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왜 부족한 현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부족하게 항상? 교원 수급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교육부의 교원 수급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약간 불균형적인 부분으로 많이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교원 수급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학교에서 교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해결 과정을 학교 동료 교사분들이 해결하십니까? 심의 과정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매일 보던 교사분들께서
그러니까 동료분들께서 지금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교사가 그런 교사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 매일 보던 동료 교사분들께서 그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매일 보던 분들이 그 수치심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학교를 근무를 하십니까, 그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네, 그 부분에 그래요? 그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 네, 제가 알아본 다음에 다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항상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지금 구해왔거든요. 대전광역시구청에 시간제 보건관사 운영 계획. 요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요런 거 좀 확인하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방법을 대책을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좀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